전문 분야 시즌즈 연결로 세상을 읽다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대주제로 오늘은 네트워크가 우리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증진시키는지 직관, 통찰력, 창의성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진규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엊그제 만난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어떤 내용 수업할까요? 네, 일단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네트워크 과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에요. 예. 그래서 좁은 세상 네트워크, 척도 없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외부적인 시스템 말고 저희 내부에 있는 시스템, 그 중에서도 사고 과정이 네트워크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그 중에서도 직관이나 통찰력이나 창의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즘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곳이 이거거든요. 창의력 기르기. 네. 오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아마도요? 예. 그런데 사고 과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이것저것. 근데 오늘 왜 직관, 통찰력, 창의성입니까? 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논리적인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네.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발현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타고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어서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우리가 타고난 거 또는 외부적 속성 이런 데에 귀인시키는 거이거든요. 네. 근데 아쉬운 점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는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어차피 타고난 거기 때문에 난 안 될 거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네트워크적으로 이해하면 사실 후천적인 노력으로 습득이 되거나 향상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 사고 능력에 대해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더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직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 창의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네.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직관이라는 거 저희가 되게 많이 쓰잖아요. 직관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라고 하면 저희가 무슨 특별히 되게 논리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생각을 하거나 복잡한 분석을 하지 않고서도 어떤 인과관계나 상황의 본질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저희가 학창시절에 시험을 볼 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풀 수는 없긴 합니다만 답안지를 보면 대충 뭐가 답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 그걸 찍었을 때 맞았었을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직관의 영역에 있는 거고요. 좀 더 재미난 사례로는 이게 멜컴 글래드웰의 블링크라는 그 저서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미국의 1983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박물관에서 고대 그리스 약 BC 6세기경쯤에 만들어진 쿠로스라는 조각상을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돼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멀쩡하게 왔기 때문에 대부분 부셔져서 출토가 되는 형태였는데 이게 온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품이기만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되게 과학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을 해서 검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모든 과학적 기법들은 전부 다 이게 진품이라고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구매를 해야겠다 하고 마지막 파이널 책으로 고대 그리스 예술품에 대해 조예가 깊은 전문가 6명을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한 분씩 이걸 판단하게 하는데요. 예. 그분들은 딱 보자마자 2초도 되지 않아 모조품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오. 근데 그걸 실제로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분들도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직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통찰력이라는 것은 현상과 현상 간에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단번에 이해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네. 지금 통찰력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네. 저는 아직도
그 작품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조품이었습니다. 모조품이었습니다. 아, 직관이 정확했던 거죠. 와, 네. 신기하군요. 네. 통찰력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화석 연료를 때우면 이걸 많이 쓰게 되면 네. 기후가 되게 변동성이 심해진다라고 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쪽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통해서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구조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CO2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CO2가 많이 발생하면 대기에서 이제 온실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네. 온실 효과를 통해서 지표면이 따뜻해지면 특히나 바다가 따뜻해지면 수증기에 발생하는 양이 대단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기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와 같은 인과관계 고리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해서 이 두 개의 서로 달라 보이는 현상을 하나로 묶을 때 그런 것을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아는 게 많아야겠군요. 네, 나중에 이제 예. 이어지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네. 그다음에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걸 새롭게 다르게 연결하거나 또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말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통찰력은 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네. 이론 같은 거를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 논리를 만드는데 네. 창의력은 뭔가 새롭게 생각해내는 네, 이런 영역이군요. 예.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에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적인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 역시도 지적인 네트워크에 기반한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야기가 좀 쉬운데요. 일단 지식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릴 때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가 모여서 하나로 총체적으로 연결될 때 그걸 지식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식 네트워크가 어떻게 직관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안에 있는 그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이게 모조품인지 진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과관계 고리들이 이 안에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였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들이었겠죠. 네. 하지만 이게 되게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해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네. 언어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이쪽 신경망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게 모조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즉 이 안에는 우리가 의식의 영역으로 빼내지 못했을 뿐 우리에게 이미 되어 있는 지식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단순히 우리가 그걸 의식적인 영역에서 파악을 못할 뿐이지 우리 머릿속에는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A에서 B로 연결되는 것이 정확하게 도출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했었던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사회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거고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식 네트워크이기 네. 때문에 좀 분야가 다르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분야는 다르지만 네트워크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네트워크적인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럼 지식 네트워크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내 뇌 속에서의 지식 네트워크를 설명을 하셔서요. 네. 사람하고 이런 지식 네트워크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연결이라는 게 어떤 속성을 지니냐예요. 네. 그래서 연결이라는 것에 집중하면 두 개는 다른 네트워크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인 구조를 본다고 하면 동일한 형태의 접근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직관이라면 네. 통찰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고리들, 즉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들이 이미 하나로 묶여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 역시 이와 같은 지식 네트워크에 의해서 연결돼 있다는 게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센세이셔널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들의 연결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봤을 때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되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예전에 피처폰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전화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타이트하게 묶여 있었던 지식 네트워크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카메라나 MP3 또는 일정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전화기였던 겁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들어왔을 때 애플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기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기에 접근할 때 컴퓨터라는 지식 네트워크를 같이 가지고 와서 접목을 시킨 겁니다. 네. 전화기라는 걸 컴퓨터로 보기 시작하면
컴퓨터라는 건 운영체제가 필요하고요. 예. 대단히 무한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소프트웨어를 시장에서 사서 깔아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사용을 해서 통신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졌던 거죠.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가 만들어졌는데 그것 역시 서로 다른 지식 네트워크를 새롭게 잇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게 생기지는 않는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따라서 우리가 네. 선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지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지식도 쌓아야 될 것 같고 다양한 경험도 해봐야 네.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식 네트워크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향상을 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부터는 네트워크 얘기가 되는데요. 예. 지식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직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직관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와 연결시킬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이 실제로 존재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지식 네트워크의 양적인 부분, 즉 얼마나 지식을 많이 쌓느냐가 중요하고요. 네. 무엇보다 이 연결성, 질적인 부분인데요. 연결성이 확보가 돼야 멀리 있는 개념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도모해야 되는데요. 네. 직관이라는 것을 예로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사례로 예전에 1996년도에 체스의 그랜드 마스터이자 그다음에 세계 챔피언인 카스파로프라는 사람과 IBM의 딥블루라는 컴퓨터, 지금으로 치면 AI죠. 예. 세 개의 대결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컴퓨터는 사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승률을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최적의 수를 찾아내는 거고요. 예. 사람은 그런 지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을 거야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 지식 네트워크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AI가 이기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인간이 4대2로 이겼습니다. 와. 그 정도로 직관이라는 게 되게 강력한 도구이고요. 네. 그럼 이 직관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그 정도로 강력한 게 형성이 되냐 보면 실제로 체스의 그랜드 마스터까지 되기까지 또는 바둑에 처음에 입문해서 프로기사 9단까지 되기까지는 아주 어린 나이 입문을 해야 되고요. 실제 10에서 15년 동안에 엄청나게 인텐스한 지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예를 들면 계속 대국을 두고요. 복귀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련을 통해서 다시 연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은 전부 다 이 지적인 이런 연습밖에 없습니다. 네. 10에서 15년을 하면 지적인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지고요. 네. 그걸 통해서 연결성이 대단히 좋아지고 중요한 연결 강도들이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직관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통찰력은 어떠냐라고 하면 통찰력 역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이 중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통찰력은 전체가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단순히 확보하는 게 주가 돼서는 안 되고요. 확보된 지식이라는 게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노력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도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책이 다 끝나고 나면 꼭 시키는 게 있는데요. 뭔데요? 목차를 보고서 지금까지 얻은 지식을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 연결되어 있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던 지식체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 저희가 통찰이라는 것을 좀 더 가까이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힘들어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대국이 A하고 아까 직관 설명해 주실 때 네. 저 자꾸 앞에 머물러 있어요. 네, 교수님 네. 설명하시는데 사람하고 AI하고 대국을 했었을 때 그때 97년이라고 하셨죠. 96년. 96년. 네. 지금이 2025년이어서 지금 제 생각에는 AI가 굉장한 발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이 순간 다시 대결을 펼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은 갑자기 듭니다. 네, 그 뒤에 또 대국이 있었고요. 그때는 네. AI가 이겼습니다. 알파고의 사례라 같은데요. 직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연산 능력이 정말로 뛰어나시면 직관은 사실은 저희가 휴리스틱에 가깝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전부 다 계산한 승률이 더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직관이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하군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통찰력도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창의성은 네. 어떻게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까? 네, 창의성이라는 것은 지식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것들이 결합될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네. 항상 자신의 지식 네트워크를 bird's eye view라고 하죠. 좀 위에서 내려다보고 조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너무 가까이 보지 말고. 네. 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어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연결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견된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면 뉴턴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광전 효과,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개를 엮어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두 개를 엮어서 만든 그런 새로운 이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뭐 닌텐도 위라는 거는 게임에다가 모션 인식 센서를 달아서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케아라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라는 가구는 조립식이거든요. 네. 조립을 해서 이게 포장을 제대로 하게 되면 유통 시스템에 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딜러나 무슨 뭐 이런 전시를 하고 누군가가 거기에 가서 확인하고 사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고요. 저희가 그냥 눌러서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되는 시스템이 가능했던 겁니다. 남들이 해놓은 걸 보면 뭐 간단한 건데 라고 하지만 그걸 내가 발견해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창의력에 의해서 생기는 네. 거군요.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하면 대단히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되게 찬스 이벤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지 네. 않은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이라면 이건 일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열심히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당연히 창의성, 직관, 통찰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경험, 네. 지식. 그래서 지식의 네트워크를 만들 때 지식의 네트워크의 양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연결 같은 경우는 연결 강도를 높여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통합적으로 이 세 개의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 경험 쌓는 거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뇌과학에서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요. 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식 네트워크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도약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네. 서로 되게 멀리 있는 지식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멀리 있는 것끼리도 저희가 연결시켜야 직관이나 통찰력이 더 넓어지고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저희가 기본 모든 네트워크와 과제 수행 네트워크 두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저희가 기본 모든 네트워크가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릴 때이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식 네트워크하고 서로 연결시키는 활동들이 되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 때리고 있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뉴턴이 새로운 발견했을 때,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키쿨레라는 사람이 벤젠 구조를 만들었을 때 전부 다 딴짓하고 있었을 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 뭐 거대 언어 모델, 쉽게 네. 말하면 챗 GPT 네. 같은 거 이런 것도 혹시 이런 사고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요.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AI 하면 이게 대체가 되느냐, 증강이 되느냐 이런 논쟁이 많은데요. 사실은 저는 사고 능력에 있어서는 되게 증강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왜냐하면 지식 네트워크라는 것이 저희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까지 지적 유산들이 전부 다 녹아 있는 게 그것이라서요. 네. 그쪽에 있는 것들 지식 네트워크를 외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져다 쓰면 이런 것들 토대로 지식 네트워크가 커지고 이런 걸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들을 신장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4주 동안 네트워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이제는 조금은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그 네트워크라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도구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연결이라는 것에 의해서 바라보신다면 지금껏 깨닫지 못하셨던 많은 그런 원리나 원칙이나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저희도 네트워크가 하나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광주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진기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